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건 정말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사건 가지고 오셨네요. 네, 우크라이나에 간 이근 사사로운 전쟁 또는 사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한 지 26일째인데 네. 유독 국내에서 이제 주목받고 있고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 바로 이근 대위죠. 그렇습니다. 이근 씨는요, 이제 해군 특수전 전단 대위 출신이죠. 네. UDT-C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군사안보 컨설턴트입니다. 유튜브 예능 프로그램으로 엄청난 인기를 모았고요. 광고도 이제 찍었잖아요. 맞아요. 네, 인기를 모았는데 또 그만큼 논란도 있었죠. 그래. 오늘 탐정에서는 뭐 하나의 사건을 다룬다기보다는 이 이근 씨와 관련돼서 지금 법적으로 떠오르는 쟁점들을 좀 정리를 해볼 텐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우리나라에서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는 우크라이나 입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잖아요. 네, 3월 6일이었습니다. 그때 이근 씨가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자 이제 우리나라 법을 위반한 거 아니냐는 논란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근 씨가 미국에서 자란 재미교포로 알려져 있는데 네. 우리나라 법에 저촉되는 행위하면은 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근 씨는 미국에서 초중고 대학교까지 다녔어요. 네, 뭐 당연히 영어도 잘하고요. 그런데 외국인에게도요. 네.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영역 내에서는 당연히 형법이 적용되고요. 그렇죠. 또 외국에서 범한 범죄 중에도 뭐 내란, 외환, 국기, 통화 등에 관한 죄는 형법이 적용되거든요. 그런데 자,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근 씨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에요. 미국 시민권 없어요? 네. 84년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가족 따라서 3살 때부터 미국에서 살았다고 방송에서 밝혔는데요. 네네.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적은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 군대에서 장교로 복무한 것도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군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네. 우리나라 법 어기면 당연히 처벌 가능한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사람이 이근 씨 말고 네. 더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근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직원 2명도 함께 갔다가 16일 귀국했어요. 예. 자가격리 중인데요. 격리 풀리는 대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근 씨 외에도 현재 8명의 한국인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해서 현재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 분들도 다 네. 참전 목적으로 간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정부가 가지 말라는 데 간 거니까 네. 어쨌든 이게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게 되는데 하나하나 짚어보죠. 우선 여행 금지 지역에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거냐 여기서부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란되고 있는 게 바로 여권법 위반 여부죠. 침공이 시작된 게 2월 24일이었는데 우리 정부는 그 침공 개시 11일 전인 2월 13일에 이미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 금지에 해당하는 여행 경고 4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네. 즉 여권 사용이 제한된 거예요. 맞아요. 따라서 이근 씨가 3월 6일에 여행 금지 지역인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거는 이런 규정들을 위반한 거죠. 명백한 여권법 위반이고 형사처벌 대상입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여권법에 따르면은요, 뭐 여권 반납, 무효화, 뭐 새 여권 발급 거부 제한 등의 행정 제재 대상이 됐고요. 또 여권법 26조를 봐야 되는데요. 네.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허가를 받지 않고 여권을 사용하거나 방문하거나 체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든요. 이 규정 위반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침략이 정당한지, 뭐 침략당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선의의 행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렇죠. 처벌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실제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근 씨와 그리고 또 먼저 귀국한 직원 2명까지 모두 경찰이 수사하고 있어요. 예. 또 추가로 확인된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자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정부가 특정 지역을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여행 금지 조치 내렸더라도 네. 개인이 나 그 위험 감수하고 가겠다. 네. 나 가서 무슨 일 당해도 가겠다 네. 하면은 뭐 그럴 수 있는 거 자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질문. 자유 있죠. 네, 물론 이제 이동의 자유도 있고 뭐 여행의 자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권도 법적으로 제한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국가에게는 국민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제 막고 지킬 의무와 책임도 있거든요. 또 실제로 이제 국민이 외국에서 위협에 노출됐다고 가정하면 네. 정부로서는 그거는 정부 말 안 듣고 간 거니까 지켜줄 수 없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개인의 책임이라면서 모른 척 할 수 있겠느냐.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런 사례들이 과거에 많잖아요. 그렇죠. 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07년 분당 샘물교회 사건입니다. 그렇죠. 당시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한국인 여행객 납치를 노린다는 첩보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행 제한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가지 말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도 이 샘물교회 선교단원들이 선교 목적으로 아프간을 무단 방문했다가 23명이나 억류됐거든요. 네. 2명이나 또 사망했어요. 맞아요. 남은 인원들은 정부가 장기간 협상을 진행한 끝에 겨우 데려올 수 있었죠. 그때 대가로 상당히 많이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몸값 그리고 협상 비용 등으로 400억 원 정도를 썼다고 하는데요. 예, 예. 물론 가장 큰 책임은 탈레반에게 있죠. 하지만 결국은 우리 국민들도 피해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샘물교회 사태 이후로 여행 금지 제도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이 여권법 위반 문제를 먼저 짚어봤고, 실제로 의용군에 들어가서 전투에 참여했다면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두 번째 문제, 사전죄인데요. 사적으로 전쟁을 한 죄라는 거잖아요. 저는 사전죄에서 이게 무슨 네. 말인지 몰랐는데 사적으로 전쟁하는 죄, 사전죄. 네, 형법 111조에 있는데요. 이제 외국에 대한 사전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로운 사적인 그런 거고요. 사적인 전쟁, 사전. 그렇습니다. 네, 이제 국가의 전투 명령을 받지 않고 국가의 의사와 관계 없이 사사로이 외국을 상대로 전투행위 한 사람을 처벌하는 건데요. 이런 죄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생소하죠. 네. 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 금고고요. 미수와 예비 음모까지 다 처벌합니다. 이게 외국의 국가 권력을 상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 외국의 어떤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집단 또는 개인을 공격하는 거는 여기에 해당하진 않아요. 굉장히 생소해서 이렇게 설명만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저도 생소합니다. 근데 이 놀랍게도 53년에 우리 형법이 제정됐는데요. 네. 그때부터 있던 조항이에요. 그래요. 이제 예비 음모의 벌금 상한을 이제 25,000환에서 지금 이제 현실화한 거 말고는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역사가 긴 조항인데도 생소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 처벌 사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근 씨가 이 죄로 처벌받으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초의 사전죄 처벌 사례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처벌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헌법 규정에 따르면 이제 우리나라는 국제 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데요. 국민 중에 일부가 네. 마음대로 어떤 특정 외국에 대해서 사적인 전투 행위를 하면 네. 일단 우리 헌법에도 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외교 관계와 국제 관계를 악화시켜서 이제 우리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벌을 하는 건데요. 이제 형법 제정 당시에 국회 회의록에도 나와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53년에 국회의원들이 형법 초안을 가지고 토의했는데요. 네. 그때 질문이 나왔습니다. 아니 도대체 사전이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당시 법사위원장 대리였던 엄상섭 의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전이란 사사로운 전쟁이다. 이거 그리고 의용군도 포함된다. 자의로 외국과 전쟁을 일으키는 건데 이게 의용군이라면 이거 외국 전쟁에 참가해서 외교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바로 그거네요. 외교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사적인 전쟁은 불허다. 네, 그래서 비록 부당하게 침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행위라 하더라도 네. 이러한 형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거죠. 저 얘기 들으니까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네. 2015년에 IS에 가담한다고 떠났던 소년이 하나 있죠. 그죠. 김군. 김군. 네. 예. 이때는 사전죄가 적용이 안 됐습니까? 이것도 살펴봐야 되는데요. 당시에 고등학생이었잖아요. 네. 터키 거쳐서 시리아에 입국했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무장단체 IS에 가입해서 군사훈련 받은 사실도 확인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 이제 정부가요 법률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사전죄, 살인죄뿐만 아니라 이제 그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제형사범죄법이 있는데 여기서 정하는 집단살해죄, 인도의 반환죄까지 적용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거는 이제 그 법무부의 해석이고요. 실제로 이 김군의 생사가 이제 분명하지 않고 아직까지 귀국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법원의 판단까지 나오지는 않은 거죠. IS 가입한다고 갔던 김군 그 후로는 네. 아무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생사를?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군요. 그러니 뭐 죄를 적용하고 자시고 네. 할 것도 없는 상황. 네, 행정부의 해석 정도가 나온 거죠. 만약 이근 대위한테 네. 사전죄가 적용되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사실 이 사전죄 법정형은요. 벌금형은 없고 금고형만 있거든요. 그래요? 따라서 만약에 유죄 판단을 받는다면 교도소에 가든 뭐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든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대법원 판례가 없어요. 그리고 양형 기준도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요. 일단 무사히 돌아오기를 빌면서요. 네, 네. 살펴보면 우크라이나에 머물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뭐 머문 기간도 중요하겠고요. 실전에 투입돼서 러시아군과 교전을 벌였는지, 네. 혹시 살상 행위를 했는지, 뭐 적극적으로 리더 역할을 한 것인지 좀 찾아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혹시 그 러시아군에 생포되었는지, 러시아군의 신문을 받았는지, 또 사적인 전투 행위로 인해서 우리 국가에 미친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애초에 우크라이나에 간 목적이 무엇인지, 혹시라도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도 있었는지까지도 봐야 되겠죠. 두루두루 다 살펴보고 뭐 이게 전례가 없다 보니까 이게 뭐 딱 잘라가지고 어떻게 될 것이다, 처벌받을 것이다 얘기도 못 하겠는데 일단은 무사히 돌아와야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헌법 5조를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혹시라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다면은 이제 이근씨 측이 주장할 수도 있어 보이고요. 뭐 정당한 행위다라는 거죠. 국제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의용군 활동이 이제 러시아의 부당한 침략에 저항한 것이니까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의용군 활동이 역사가 좀 깊어요. 네. 그래서 이제 유명한 작가 조지 오웰도 스페인 내전 당시 의용군이었고요. 맞아요. 또 해밍웨이도 1차 대전 당시 의용군이었습니다. 또 넓게 보면, 정말 아주 넓게 보면 중세의 그 십자군도 의용군 형태였거든요. 그런 것들로 가지고 이제 이근 씨는 변호를 하겠네요. 네, 자신을. 그렇게 전개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이근 씨의 의용군 활동 이야기를 오늘 좀 짚어봤고 마지막 손탐정의 한마디? 전쟁은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다. 맞아요. 네, 외신 보도에 따르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이근 씨 같은 국제 의용군이 무려 50여 개국에서 2만 명 정도 모여 있다고 합니다. 2만 명이나.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전부 다 뭐 전투 또는 전쟁 뭐 전문가로 상상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전에 군사훈련을 전혀 받아보지 못하는 사람도 상당한 수 있고요. 또 지금 현재 무기와 보호장구도 제대로 보급이 안 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러시아의 침략이 이제 국제법적으로 부당하고 또 우크라이나 돕겠다는 정의감도 높게 삽니다만,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밝혔어요. 의용군을 용병으로 보겠다. 그러면은 제네바 협약상의 전쟁포로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용병은 포로 지위 못 받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또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도 불이익 받을 수 있겠고요. 일단 무사히 귀국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탐정 손수호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